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님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 니은 서점 마스터 북텐더 자격으로 쓰신 글이죠. 맞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사실은 책 추천 글이에요. 노숙인 인권학교라는 책이요. 네. 그 추천의 글인데 단순 추천이라기보다는 노 교수님 개인의 경험이랑 성찰이 깊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좀 외면하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주할 거냐 하는 고민이죠. 오늘은 그 노 교수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네네. 그분이 노숙인 인권학교 이 책을 통해 얻었다는 통찰, 그 핵심 메시지가 뭘지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혹시 길에서 노숙인분들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나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노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릴 때 가졌던 생각, 이게 어떻게 변해갔는지. 아, 그 부분 정말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어릴 때 그 공부 안 하면 거제된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렇죠. 어른들이 약간 겁주듯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을 보면, 아, 저분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저렇게 되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짐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졌을 법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네. 그런데 이 생각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두 번의 경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1993년에 독일 유학 가셨을 때, 아, 독일. 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도 역주변이나 이런 데 노숙인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저분들이 알코올 문제가 있나? 약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건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죠. IMF 정말 큰 사건이었죠. 네. 그때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서울역에 막 노숙인들이 급증한 걸 보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와, 이게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현상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좀 인상 깊었던 건 지금도 교수님이 서울역 근처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을 마주치는데 사회학자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저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네, 그쵸. 근데 막상 다가가서 물어보기는 어렵고 또 신뢰가 될까 봐 망설여진다는 그 솔직한 마음. 그게 글에 잘 드러나 있어요. 바로 그 지점, 그 망설임 속에서 이 노숙인 인권학교라는 책을 만나신 거군요. 네, 이게 프랑스 사례를 다룬 책이긴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 어려웠던 질문들에 대한 답, 거리의 사람들을 이해할 실마리를 여기서 찾았다고 하시는 거죠. 어떤 실마리였을까요? 단순히 동정심 이런 걸 넘어서는. 그렇죠. 단순히 안타깝다, 도와줘야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알코올 문제 때문만일까? 아니면 혹시 사회 시스템이나 복지 정책의 어떤 실패, 한계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좀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다는 거군요. 네. 그 노숙인 인권학교라는 책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줬다는 거예요. 개인의 서사 이면에 있는 어떤 사회적 맥락 같은 것들요. 그래서 노 교수님이 이런 어두운 면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거군요. 그걸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맞아요. 무섭고 낯설고 어쩌면 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들고 싶다면 오히려 그 어두운 곳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결국엔 외면하지 말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이해라는 게 그냥 감정적인 연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 개인의 삶이 어떻게 막 얽혀 있는지 이걸 좀 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군요. 노숙인 인권학교 같은 책이 바로 그런 지적인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좀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읽힙니다. 오늘 노명우 교수님의 글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노숙 문제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인식 변화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 노숙인 인권학교라는 책을 추천하는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말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죠.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에 좀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망설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회 전체를 더 깊이 보려는 시도로 나아간 거니까요. 네, 개개인의 어떤 어려움 뒤에 있는 그 구조적인 맥락을 보려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럼 오늘 대화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노 교수님이 거리의 사람들 앞에서 망설였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나 어쩌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앞에서 잠시 망설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망설임 너머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는 시도, 그 시도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